한 행보에 의리져버린 국가들 후회의 눈물. 이집테파 -50 100대 계약 파기. 시진핑 한국의 1승? 대반전 상황. 조종사 대기실 밖으로 나가자 비행 훈련을 위해 활주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F-53대가 눈에 들어왔다. 기자가 안전한 비행을 기원하며 손을 흔들자 전 후방석 조종사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인사했다. 저 멀리 활주로 끝으로 이동한 항공기들은 마지막 이륙 점검을 하더니 오전 11시 정각이 되자 가장 앞선 항공기가 내달리기 시작했다. 귀를 파고드는 굉음을 내며 1호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자 2호기가 질주하기 시작했다. 1에서 3호기까지 이륙해이들 모두가 시야에서 사라지기까지는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지난 폴란드와 F-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F-50이 6개국에 138대 수출된 것을 감안하면 30%에 달하는 큰 규모다. 폴란드는 계약 조건으로 빠른 납기를 요구했다. 유럽 첫 항공기 수출이라는 상징성 등으로 정부와 군은 우리 공군용으로 제작하고 있던 항공기를 폴란드에 우선 주기로 했다. 납품은 통상 계약 3년 이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폴란드에는 단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역대 최단기간 납품이다. 특히 폴란드는 옛소련제 미그-29 전투기의 퇴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지 활주로와 경납고에 일부 미그-29 전투기가 주기돼 있었지만 거의 운용을 하지 않는 듯 보였다. 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F-50 캐필러, 갑 필러 GF 버전이 이곳에 배치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GF 물량 12대 전량을 계약 1년 3개월 만에 완납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 요구사안을 반영해 성능 개량 버전인 F-50P의 폴란드 형상으로 제작되고 있다. F-50P는 최신 다기능 위상 배열, 에세, 레이더를 탑재하고 무장 능력도 키웠다. F-16 성능에 준하는 전투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PL 버전은 2025년 하반기 이후부터 2028년께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이곳 제23전술 비행단은 GF 버전 12대에 20대의 PL 버전을 운용한다. 나머지 PL 버전 16대는 폴란드 북서부 시비드빈에 주둔하고 있는 제21전술 비행단에 배치될 예정이다. 23전술 비행단장 크지시토프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민스크 기지가 미그-29 기지에서 F-50 기지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며 F-50 전력화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폴란드 국군의 날 8월 15일 유럽 하늘의 첫 비행을 선보인 이후 폴란드 라도메어쇼 나토데이즈 등 주요 행사에 참가해 미그-29 대체 기종으로서의 역량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정비와 기술, 군수 지원, 조종사 및 정비사 교육 훈련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및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I 등과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무기체계 수출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해당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기술, 정비 지원, 부품 장비 조달 등을 통해 항공기 가동률을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같은 고객 지원, CS,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사치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다. 무기 시장에서 입소문으로 판로 확대는 어려워진다. 라그넥스원 중동 지역 분쟁 지속에 따른 시장 확대 수혜 전망 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이 리넥스원에 대해 지정학적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6만 원을 유지했다. 광민정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3일 기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아이넥스원은 이라크 국방부와 3조 7,135억 원 규모의 천공 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며 이를 포함해 2024년 말 예상되는 수주 잔고는 23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바라봤다. 광 연구원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 격화에 따라 중동 국가들의 군비 확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이넥스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이라크의 천공 수출 계약으로 국제 분쟁 지속에 따른 시장 확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5년간 전체 매출액의 3-4배 수준의 수주 잔고가 유지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이넥스원의 유도로켓 비공은 발사 후 망각 방식이 적용돼 다수 표적을 동시 추적 및 대응할 수 있고 주야간 작전 수행도 가능하다. 비공은 현재까지 4개국에 수출됐으며 지난 7월 최종 시험 발사를 통해 미국 수출 기반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 외에 루마니아향 신궁 및 천궁 수출 기대감과 함께 말레이시아 해궁 등도 논의되고 있다. 광 연구원은 글로벌 국방비 지출 증가, 지정학적 긴장관계 지속 등 방산산업의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수출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라며 최근 각국 해군에서 무인 전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개발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전투용 무인 수상정 사업 수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에 국내 기업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정적 리포트 발간 직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주식 매도 계약이 대량으로 체결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이어 금융감독원까지 모건 스탠리의 매도 보고서 의혹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거래소는 주식 매도 주체를 파악하기 위한 계좌 분석에 돌입했고 금감원은 보고서 작성과 배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는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스카이닉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공개 직전인 지난 13일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 100만 주가 넘는 스카이닉스 주식이 대량 매도된 사실이 알려져 선행 매매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스카이닉스 주가는 추석 연휴 직후 19일 매도세가 몰리면서 장중 최대 10% 넘게 하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 하나의 국내 상장기업 주가가 휘청인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2021년에도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낮췄고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LG화학, 네이버 등 대기업들도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 직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가 국내 증시 큰 손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의도적으로 부정적 리포트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 이후 해당 종목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해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공정 거래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리얼에셋 순용과 캡스톤 자산운용 현장검사에 나선다. 주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이달 말부터 한국투자리얼에셋 순용 수시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리얼에셋 순용이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투자리얼에셋 순용은 2022년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실물대체투자부문을 분사시켜 설립한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자회사였지만 올해 한국투자금융주주 자회사로 편입됐다. 금감원은 캡스톤 자산운용 검사에도 나선다. 검사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르면 내달 현장 검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캡스톤 자산운용이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종합검사를 받은 이후 3년여 만이다. 이번 검사는 경영 전반을 점검하는 종합검사가 아니라 특정 부문을 점검하는 수시검사로 파악된다. 캡스톤 자산운용은 운용자산, AUM, 규모가 5조 원을 넘는 중대형급 부동산 전문 운용사다. 부동산 업황 둔화에도 펀드 설정을 이어가고 우수 인력들도 영입하면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이지스 자산운용과 마스턴 투자운용, 삼성스라 자산운용 등 주요 부동산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연이어 진행했다. 올해도 코람코 자산운용 등 운용사뿐 아니라 부동산 신탁사들까지 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반적인 점검 차원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투자 관련 부실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리스크 점검과 더불어 사익 추구 행위, OEM, 주문 자위탁 생산, 펀드 운용 여부 등도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부동산 신탁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사익 추구 행위가 확인됐다. 일부 운용사는 출자자의 지시를 받아 투자를 결정하는 이른바 OM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3. 속보 합참, 북한 총 5,500여 개 쓰레기 풍선, 선 넘으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풍선을 부양했다며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 메시지에서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중 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 감시하며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조치이며 군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북한이 지난 22일 저녁부터 23일 아침까지 띄운 쓰레기 풍선은 120여 개로 식별됐다고 합참이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경기도 및 서울 지역에서 3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